네, 반갑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철강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강세 상황을 보였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철강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재밌는 것은 기술주들 반등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가 0.98%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도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출렁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 0.38%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흐름들이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는 한데, 뭐, 특별하게, 뉴욕 증시에서 위기감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게는 뭐,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강한 흐름들이 어떠한 그 재료를 가져올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국내 증시에게는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뭐 약간 보합 장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하이닉스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폭탄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 요거 볼까요? 뉴욕 증시 브리핑. 관세 부과 우려에도 주요 지수 동반 상승했다 이야기. 자, 일단 철강주죠. 누코, US 스틸 4%대 상승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에도 뉴욕 증시 동반 상승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누코, US 스틸 다이내믹스는 각각 4% 이상씩 상승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철강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이런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18%, 센츄리 알루미늄은 10%, 알코아는 2%대로 상승을 했다. AI 관련주들도 딥시크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세를 나타냈다. 엔비디아가 3% 상승했죠. 2.9% 올랐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8%나 상승했었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였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으며 딥시크 열풍이 약간 과장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 어제 시간에서 강세 보이는 모습 좀 확인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5년 내에 상용화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기술주의 어떤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HBM 장비 수주 확대, 폼클리너 매출. 이거는 기업 홍보 뉴스니까 이거는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세 전쟁에서 무풍지대인 엔터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관세랑은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관세 때문에 안 그래도 피곤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데 엔터주들은 관세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K-팝 노래 들으려면은 돈 더 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관세 때문에 막 변동성이 일어난다. 뭔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라고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의 종목군들을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거 싫으니까 엔터주로 가자.
YG엔터는 장중 4에서 6%대 강세를 보였고 SM은 5.37%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뭐 엔터주들 움직임들의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작은 기업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강세를 보였었던 모습이 있어서 뭐 영화에 대해서는 또는 뭐 드라마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뭐 관세 얘기 없죠. 근데 이것도 매기려고만 한다면 또 매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조금 애매하죠. 네. 뭐 외국산 영화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긴다.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케이팝 관련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골고루 퍼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런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우원식 의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지난번에 만났었죠. 그 동계올림픽 그거 할 때 만나가지고 한국에서는 니네들 거 다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왜 한국 관련 문화 콘텐츠 찾기가 어렵냐? 문화 개방해줘라. 그렇게 나왔더니 뭐 이제 말은 좀 이렇게 얘기했어.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중국은 믿을 수가 없죠. 해준다고 해놓고도 뒤통수를 추는 것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할 것이다 라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뭔가 성의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도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한국과의 어떤 그런 조건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은 되는데 뭐 당장 어떤 수혜를 입는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래도 뭐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관세에서도 조금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오픈 이런 부분들도 생기게 된다라면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엔터주들이 그동안 조금 쉽지 않은 모습들 많이 보였었던 그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받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참에 조금 챙겨볼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4페이지 이쪽에 있는 거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중에 뭔가 뉴스가 있었거든요. 요거죠. 네. 철강 관세 폭탄 청구서를 살펴보니 미국 고용이 약 7만 5천 개 감소한다. 자, 지금 보면 그 철강 수입품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최대 7만 5천 개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왜냐면 1기 때 시행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기 때도 이렇게 나오면은 애매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미국 쪽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수입산 철강을 이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철강을 살리려고 다른 완제품 기업들을 다 죽이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다른 산업 쪽에서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철강 알루미늄 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활용 산업입니다. 활용을 한다는 거. 이걸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건설과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가장 컸고 항공 가전업체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철강 알루미늄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들의 피해로 전이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철강 관세를 매기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도 역시 정치적 이슈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이번 철강 관세 조치가 제조업 피해로 전이되고 고용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국가별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번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를 실제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국가별 협상 카드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상호 관세에다가 철강 관세 이 부분들 다 같이 묶어가지고 야 이거를 퉁쳐줄 테니까 니네도 우리한테 뭐 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활용을 한다. 이거 뭐 처음에는 좀 먹힐 수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미국에게도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그 관세 시행 전에 국가별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는 상관없다. 우리는 그래도 더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됐었고, 여기까지 온 김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뭐, 철강 관세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한국이 주요 수출국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철강은 4위, 알루미늄은 3위 수출국이다. 그래서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등등등 그런, 이 부분들이 계속 중요한 뉴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철강 관련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강 쪽에서는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거 안 쓰고 미국 거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 원재료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철강주에게는 부담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IT 관련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거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엔비디아 3%대 급등. 그 부분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141조에 인수를 추진할 것이다. 올드먼은, no thank you. 내가 오히려 트위터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네. 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141조에 인수하겠다. 노 땡큐. 너 꺼져라. 머스크랑 서로 사이가 안 좋죠? 네. 사이가 안 좋아서 오히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머스크 CEO와 올트먼 CEO는 서로 이제 앙숙이에요. 앙숙.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걔네들 돈 없어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올트먼 CEO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는 것보다 이 오픈 AI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네. 뭐 누가 더 사든 이제 둘이 합쳐지면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트위터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AI와 카카오가 합쳐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올트먼이 사면 되겠네요. 그죠? 트위터를 사버리자. 그렇게 가는 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보여요. 현재 오픈AI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기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현재 영리자회사를 전통적인 회사로 전환하고 비영리 단체 분사를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오픈 AI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974억 달러네요. 141조 원. 그러니까 여기는 97억 4천만 달러니까 이러면은 14조 원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기. 뭐 서로 싸우라고 하죠. 이건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 급등했어요.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발표. 이게 중요한 건데요. 딥시크의 충격으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던 엔비디아가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잇따라 밝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마존은 실적 발표에서 올해 1,000억 달러를 AI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 알파벳은 750억 달러를, 또 메타는 65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올해 모두 3,250억 달러를 AI에 투자할 것이다. 근데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투자를 계획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존의 AI 투자는 엔비디아도 좋겠지만 아마존의 칩은 삼성 걸 쓰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AI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제품도 쓰겠지만 삼성의 HBM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반등 모멘텀을 잡았다.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모두 다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좀 있고요. 삼성이 조금 내리면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MD도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일단 증시는 긍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오늘 아침 시장 마치고요. 자, 저는 장중 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